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중력만을 받아 떨어지는 물체, 즉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이렇게 자유낙하 운동은 물체가 위아래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1차원 운동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물체를 그냥 가만히 놓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물체를 오른쪽 방향으로, 즉 지면과 수평하게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던져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물체는 오른쪽을 향하면서 점점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포물선 모양을 그리면서 운동하게 되겠죠. 즉 오늘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물체도 마찬가지로 지구에서 우리가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질량과 물체가 가진 질량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 중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물체도 바닥으로 떨어지는 동안 계속해서 중력을 받게 돼요. 자, 참고로 지금 여기는 우리 공기가 없는 상태라고 가정을 할게요. 공기가 없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공기가 없는 상태는 진공 상태라고도 하고, 문제에서는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라는 조건으로 바꿔서 얘기하기도 하니까 그 세 가지는 같은 조건이라는 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기 있는 물체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동안 결국 중력만 받게 돼요. 저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인 중력만 작용한다는 거 우리 하나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웠던 것처럼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저 물체는 뭐가 변한다? 그렇죠. 운동 상태가 변하겠죠. 자,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합쳐서 얘기한다? 운동의 방향과 운동의 빠르기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물체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동안에 중력이 작용해서 매번 운동하는 방향이 어때요? 지금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는 오른쪽만을 향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물체가 살짝 아래를 향하게 되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아래쪽을 향하게 되겠죠. 그래서 방향이 계속 변하고 있고, 자, 빠르기 어떻게 될까요? 갈수록 아래쪽으로 점점 빠르게 떨어지는 것을 보니 빠르기도 점점 빠르게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그대로 이용하면 중력을 받아서 떨어지는 저 물체는 어느 방향으로? 바로 지구 중심 아랫방향으로 운동 상태가 변하고 있으며, 빠르기는 어떻게 변하고 있다? 1초의 시간이 지날 때마다 빠르기는 9.8m/s 만큼씩 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이 물체가 앞에서와는 다르게 지금 옆으로도 움직이고 위아래로도 움직이고 있어요. 즉 상하 방향으로도 움직이고 있고 좌우 방향으로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이 공은 지금 2차원상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이 2차원상에서의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기는 매우 복잡해요. 이 자체를 보기에는. 수학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표시할 때 좌표를 도입해서 어떻게 표현하죠? X축과 Y축을 그려서 X축의 위치 그리고 Y축의 위치를 이용해서 2차원상의 점의 위치를 표현하죠.
마찬가지로 이 공이 지금 2차원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 물리에서 좀 더 쉽게 분석하기 위해서 1차원의 결합으로 볼 거예요. 즉 좌우 운동과 상하 운동을 각각 따로따로 보게 될 거예요. 좌우 운동만을 본다는 것은 마치 위에서 빛을 내려 쏠 때 밑에 만들어지는 그림자를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좌우로만 움직이는 그림자가 만들어지고 그 그림자만 보면 결국 1차원상의 운동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오른쪽 이 끝에서 만약에 빛을 쏜다면 이 옆에 있는 벽에 공의 그림자가 쭉 만들어지겠죠. 마치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 상하의 그림자만 보면 우리가 상하 운동만 보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2차원상의 운동을 우리가 1차원으로 보기 위해서 좌우 운동과 상하 운동을 각각 나누어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좌우 운동은 바닥과 수평하게 움직이는 거니까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먼저 수평 방향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다른 문제집에는 뭐 수평 방향 운동 정도로 얘기 나올 수 있겠죠. 즉 수평 방향이라는 거 항상 기준이 지면이 되는 거예요. 지면의 수평 방향. 자, 그렇다면 지면의 수평 방향과 지면의 요 수직 방향으로 나누어서 보게 될 건데, 수평 방향에 대해서는, 즉 물체가 좌우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힘이 작용할까요? 우리가 분명히 배웠지만 중력은 항상 어디로 작용한다? 지구의 중심으로 작용한다라고 배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래쪽으로만 작용하겠죠. 결국 지금 힘이 매 순간 아래쪽으로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평 방향, 즉 좌우로는 어떠한 힘도 작용하고 있지 않아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에서 봤던 이 힘의 정의를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운동 상태가 유지되죠. 즉 방향과 빠르기가 변하지 않고 계속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운동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 방향이 변하지 않아요.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직선을 얘기하죠. 그리고 빠르기가 일정하다. 빠르기가 변화되지 않고 유지된다는 건 뭔가 같은 속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운동을 뭐라고 부르냐면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불러요. 등속, 빠르기가 일정하다, 직선, 방향이 일정한 운동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 2차원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분석할 때 수평 방향만 보게 되면, 이 수평 방향만 보게 되면 어떻게 움직인다? 그냥 일정한 빠르기로 쭉 움직인다 라는 뜻이에요. 수평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이번엔 우리 위아래 수직 방향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수직 방향, 책에는 뭐 같은 말로 수직을 연직 방향이라고 나타내고도 있어요. 자, 수직 방향에 대해서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바로 누가 작용해요?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자, 이 중력에 의해서 운동 상태의 변화가 일어날 건데, 즉 운동 상태는 방향과 빠르기를 말한다고 했죠. 그리고 유지보다는 미안해요, 우리 일정하다라는 걸로 바꿉시다. 좀 더 표현이 좋으니까. 그래서 자, 연직 방향 또는 수직 방향, 위아래 방향에 대해서는 중력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방향과 빠르기에 대해서 운동 상태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방향은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자, 빠르기는 얼마나 변해요? 1초가 지날 때마다 9.8 m/s 만큼씩 변화하게 되겠죠. 자, 이 결과를 보니까 어때요? 아래쪽으로 1초에 9.8 m/s 만큼씩 변하는 운동, 우리 앞에서 배웠던 누구랑 똑같아요? 자유낙하 운동과 똑같죠. 결국 정리하면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가 어떻게 움직일 때 이렇게 포물선으로 2차원상에서 움직일 때 우리는 이 2차원상에서의 운동을 그 자체로 분석하기는 매우 복잡하니까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운동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1차원 운동으로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수평 방향의 운동에 대해서는 지금 힘이 아래쪽으로만 작용하고 있으니까 수평 좌우로는 어떠한 힘도 작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평 방향에 대해서는 방향과 빠르기가 일정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 수직 방향, 위아래 수직 방향에 대해서는 중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운동 상태가 아래쪽으로 1초에 9.8 m/s 만큼씩 변화하게 된다라는 거. 즉 결국 얘는 자유낙하 운동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각각으로 나눠서 보니까 매우 간단하게 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내가 공을 여기서 오른쪽으로 던질 때 예를 들어 10m/s의 속력으로 던졌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오른쪽으로 던지는 순간, 자, 이때가 던지는 순간 시작이니까 0초예요. 던지는 순간부터 내가 사진을 쭉 찍어봤어요. 1초 간격으로. 그랬더니 1초가 지났을 때 자, 요 위치에 놓였고,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공의 위치가 0초 던지는 순간 1초, 2초, 3초라고 할게요. 이 3초인 경우는 지금 그림이 바닥과 닿아 있지만 닿기 직전이라고 가정할게요. 닿으면 충돌이 일어나니까 닿기 직전의 순간이에요. 그러면 자 0초인 순간은 오른쪽으로 10m/s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던졌으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단위는 우리가 쓰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쓸 게 많아지니까 헷갈릴 수 있어서 굳이 나타내지 않을게요. 그러면 자 1초가 지났어요. 1초가 지나게 되면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는 얼마의 속력으로 가고 있을까요? 그렇죠. 오른쪽으로는 10m/s의 속력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똑같이. 그 다음 1초가 추가로 지났어요. 자, 2초가 됐을 때는 얼마나? 마찬가지로 10m/s의 속력으로 가고 있겠죠. 그 다음 3초가 지났을 때는 마찬가지로 10m/s의 속력으로 가고 있겠죠. 결국 오른쪽으로는 일정한 속력으로 쭉 간다라는 걸 나타낸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위아래 운동, 즉 연직 방향, 수직 방향 운동을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인 순간은 우리가 오른쪽으로 던졌으니까 아래쪽으로 속력이 없을 거예요. 수평하게 던져져서. 자, 아래쪽으로는 0이었어요. 자, 1초가 지나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속력이 생기겠죠. 얼마나 생길까요? 1초가 지났으니까 그쵸 9.8 m/s의 속력이 아래쪽으로 생겼겠죠. 자, 여기서 추가로 또 1초가 지나면 원래 있던 속력 9.8에서 추가로 또 9.8이 더해지니까 9.8에 곱하기 2를 한 19.6만큼의 속력이 생기겠죠. 자, 추가로 1초가 더 지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원래 있던 19.6의 속력에 9.8이 추가로 더해지면서 29.4의 속력을 갖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속력이 변하면서 운동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90페이지에 있는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이렇게 수평과 수직으로 나눠서 보면 아주 쉽게 물체를 분석할 수 있어요. 자, 요 내용이 91쪽까지의 전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자, 91쪽 중앙에 보면 사고력 키우기란 내용이 있어요. 한번 우리가 여기 지구 그림을 이용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 상황은 이래요. 여기 사람이 지금 서 있고, 문제에는 대포로 나와 있죠. 이 사람이 어떤 공을 수평으로 던질 거예요. 자, 수평으로 던지면 우리 앞에서 봤듯이 어떻게 돼요?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게 되겠죠. 어디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그쵸?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공을 조금 더 세게 던져볼게요. 자, 조금 더 세게 이 공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이 조금 더 앞으로 떨어지겠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세게 던져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아까보다 조금 더 앞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공을 충분히 세게 던진다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 물체는 가면서 조금씩 아래쪽으로 이렇게 휘게 되는데, 지구 자체도 우리 어떻게 돼 있어? 지구가 구로 생겼으니까 지면이 계속 밑으로 조금씩 떨어지는 것처럼, 즉 이 물체도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지구의 표면도 휘어 있으니까 지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지구 표면을 한 바퀴 돌아서 물체가 제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돌겠죠. 즉 계속 돌아서 영원히 지구 주변을 원운동하는 이 물체의 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지금 던진 이 원운동하는 물체보다 조금 더 강하게 물체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강하게 던지면 이 물체는 궤도를 벗어나서 지구를 떠나게 되겠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물체를 특정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시키면 이 물체는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 지구 주변을 계속 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냐? 만약에 이 물체에 우리가 카메라를 비친다면 계속 영원히 에너지 공급이 없이 지구 주변을 돌면서 지구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위성 역할을 시킬 수가 있겠죠. 즉 인공위성 역할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 에너지를 갖는 이 위성을 지구에서 쏘아 올린다면 이 위성은 지구 주변을 계속 어떻게 하면서 원궤도를 돌면서 운동하게 되고, 이때 가장 큰 장점은 추가적인 연료 공급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과서에 보면 91쪽 밑에 쪽에도 다 같은 내용이니까 아마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지구 모양이 이렇게 정확한 원형, 즉 정확한 구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극지방과 적도지방의 모양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찌그러진 지구 모양을 하고 있어요. 지구가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이 위성, 인공위성이 지구 주변을 돌 때 사실 위치마다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달라져서 이렇게 계속 똑같은 원궤도로 실제로는 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위성을 만들 때는
이 위성 자체가 뭐 1년이나 2년이 지날 때마다 약간씩 에너지를 연료를 분사해서 이 궤도를 다시 원래 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연료를 분사하는 그런 수정 작업이 조금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오늘 배웠던 내용 잘 정리하면 아마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아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공부를 하다가 질문 있는 부분은 잘 체크를 해두고 나중에 등교 수업을 할 때 꼭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고생했습니다.